마치 이 나이에 와서 돈 때문에 고생할 줄이야. 이제 82세가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말단으로 고도 경제 성장기를 필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렐츠 사원이라고 자부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셈입니다. 마이홈도 짓고 아이들도 대학까지 보냈으며 사소하지만 노후의 축적도 있습니다. 설마 이 내가 만년에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설마라는 말이 지금 제 입버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려보았던 안태로운 노후와는 동떨어진 현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묘하게 설치된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순풍만범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대형 전기 제조회사에 취직, 기술자로서 그럭저럭 평가도 받았고 출세도 했습니다. 아내 영희와는 직장 결혼, 밝고 가정적인 그녀 덕분에 일의 피로도 치유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복이 많았습니다. 장남 민주는 성실한 성격으로 제 뒤를 이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지금은 중견 IT 기업에서 SE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녀 지은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단기 대학 졸업 후 지역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독립해 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손주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사소한 즐거움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노후의 일도 생각해 그럭저럭 대비해 온 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퇴직금도 그럭저럭 액수가 있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월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소하게 사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퇴직 후 우리는 오랫동안 산 서울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교외에 자연이 풍부한 중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집에 동경했던 영희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각 이익과 퇴직금을 합치면 당분간 생활에는 곤란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주 30년 정도 되었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어 우리에게는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정원에는 사계절의 꽃이 피고 가정 텃밭도 즐겼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친절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함정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가옵니다.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영희의 컨디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점차 보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변형성 무릎 관절증.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지만 통증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영혜의 통원, 약값,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베리어프리 리모델링도 검토했지만 비용이 고액이라 주저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안의 단차를 해소하거나 손잡이를 붙이는 정도의 DIY로 끝냈습니다. 영혜의 간병이 시작되면서 제 생활도 일변했습니다. 장복이나 가사뿐만 아니라 목욕이나 옷 갈아입히기 보조, 그리고 야간 화장실 동행 등 상상 이상으로 체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취미 시간 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점차 축적이 줄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월에 300만 원의 연금 수입이 있어도 의료비나 간병용품 구입 등으로 매월 적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쫓아치는 듯이 이번에는 제 몸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을 발병해 일시 입원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노후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둘이서 공멸할지도 모르겠어. 병원의 침대에서 영희와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도 안 되는 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양로원 입주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설을 견학하고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비교적 비용이 억제되고 의료체제도 정비된 민간시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매각해 그 돈을 입주 일시금과 당면 생활비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산 집을 처분하는 것은 외로웠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로원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입주 초기에는 이걸로 안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에 걱정도 없고 건강 관리도 해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스태프가 대응해 줍니다. 확실히 안전면에서는 집에서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저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방은 개인실로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만 벽 한 장 사이에 모르는 고령자가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같은 식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레크레이션 등의 이벤트가 있지만 관심 있는 것은 적고 방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원 손질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시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입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역시 영희의 일입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제 일조차 모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그녀의 방에 다니며 손을 잡고 말을 겁니다. 옛날에 즐거웠던 일, 아이들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희미하고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때 저는 무력감과 깊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대체 무슨 위에 우리는 이런 곳에 있는 걸까라고. 물론 시설의 스태프분들은 친절합니다. 헌신적으로 우리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일로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뜻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월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여주러 옵니다만 항상 바쁜 듯하고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 변함없어? 라고 말을 걸고 선물을 놓고 바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함께 있고 싶어, 더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외로운 생각이 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돈의 일입니다. 집을 매각한 돈도 입주 일시금과 매월 이용료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금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생활비가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양로원에 입주할 때에는 다양한 비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예상외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용품 구입비, 그리고 시설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벤트 참여비도 별도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병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매월 이용료도 올라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설마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질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고 노후에 대비를 해온 셈이었지만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병, 간병, 그리고 장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돈이 드는 것이라고는. 지금 저는 자신의 과거 판단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노후의 자금 계획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할 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더 신중하게 양로원의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선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더 길게 영예인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분에게 앞으로의 자금 계획에 대해 조언을 받을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미미한 희망이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새삼 통감하는 것은 돈의 소중함입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하고 안심하며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여러분에게는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일은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찍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먼저 제대로 저축을 하는 것, 그리고 만약의 때를 위한 대비, 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도 검토하는 것, 또한 노후의 자금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유주택이 좋은지, 임대가 좋은지, 양로원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재택 간병을 선택하는지,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 건강을 해치면 의료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내는데도 다양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주의해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노후의 경제적 안전계도 연결됩니다. 지금 저는 과거에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현명하게 살아, 더 앞을 내다봐 라고.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사는 것뿐입니다. 영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함께 보낸 행복한 시절, 고락을 함께한 나날. 그녀는 제 인생의 반려자이며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제 일이 모르게 돼버려도 저는 그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최근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제 이 경험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노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누구나 안심하고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그것이 지금 제 사소한 소망입니다. 설마 제가 이런 일이 될 줄이야. 여러 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후회의 니아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아내 영희는 오늘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함께 살아온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우리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소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노후에 돈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존엄까지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는 일찍부터 노후의 대비를 제대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자체의 상담 창구나 전문가 등의 상담함으로써 무언가 해결책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평온하게 그리고 존엄을 가지고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참고가 되어 더 좋은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